요즘 자산 가격은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데 내 월급만 딱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아서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 오늘 바로 그 뒤처지는 기분에서 벗어나서 딱 1,000만 원으로 어떤 경제 폭풍이 와도 끄떡없는 아주 단단한 방어형 투자 포트폴리오, 이른바 금융 요새를 만드는 구체적인 설계도를 한번 쫙 펼쳐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문장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쵸? 내 월급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거의 그대로인데 왜 돈은 항상 부족하게만 느껴질까요?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에요. 이건 바로 내 돈의 가치, 더 나아가서 내 노동의 가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입니다. 이 데이터가 바로 그 냉혹한 현실을 딱 보여줍니다. 보세요. 지난 5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은 40%가 올랐고요. 미국 대표 주식 지수인 S&P 500은 무려 90%나 올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볼까요? 같은 기간 동안 여러분의 월급은 과연 얼마나 올랐을까요? 아마 이 그래프에서 가장 낮은 저 막대기보다도 작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엄청난 격차가 우리를 소위 벼락거지로 만드는 진짜 원인이죠. 자, 그럼 이 거대한 파도에 그냥 휩쓸리지 않고 나만의 튼튼한 배를 만들려면 도대체 뭐부터 알아야 할까요? 주식? 아니면 부동산?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자산, 바로 채권에서부터 우리의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복잡한 건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딱 이 시소 게임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소의 한쪽 끝에는 금리가 앉아있고 다른 쪽 끝에는 채권 가격이 앉아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규칙은요? 정말 간단합니다.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한쪽은 무조건 반드시 내려가야 해요. 여기엔 절대로 예외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 시소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까요? 자, 1번. 제가 3.5% 이자를 주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2번. 갑자기 시장 금리가 4.0%로 쑥 올라버렸어요. 그럼 당연히 3번처럼 시장에는 더 높은 이자를 주는 4.0%짜리 새 채권이 나오겠죠. 자, 이제 여러분이 돈을 들고 있는 구매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 손에 있는 이 3.5%짜리 구형 채권을 제값 주고 살 이유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그래서 저는 4번처럼 가격을 좀 깎아 드릴게요 하면서 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세요. 금리가 오르니까 제 채권 가격은 떨어졌죠. 시소는 정말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근데 이 시소 게임에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시소의 길이입니다. 이 길이가 뭐냐면 채권의 만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만기가 30년짜리인 장기 채권은요. 시소 길이가 무려 30m인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금리가 아주 살짝만 움직여도 저 반대편에 있는 채권 가격은 그냥 하늘로 솟구치거나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죠. 엄청나게 위험하겠죠. 바로 이겁니다. 이래서 장기 채권 투자가 초보자분들한테는 정말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금리가 내릴 거라고 예측하고 맞추면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매력이 있긴 하죠. 근데 그건요, 마치 잔잔한 호수에서 낚시하는 게 아니라 성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서핑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건 전문가들도 어려워하는 아주 고난도 배팅입니다.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2022년이랑 2023년에요.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곧 금리 내릴 거야. 이렇게 예측하고 미국의 장기 국채 ETF, 바로 TRT라는 상품에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예상과는 정반대로 금리는 계속 올랐고 그 결과 TRT 가격은 고점 대비 무려 마이너스 40% 이상 폭락했습니다. 세상에, 안전자산이라고 굳게 믿었던 채권에서 웬만한 주식보다 더 큰 고통을 맛본 거죠. 아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권이라는 이렇게 좋은 자산을 그냥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저 위험한 바다에서 나와서 파도가 없는 잔잔한 호숫가로 가면 돼요. 즉, 시소의 길이를 아주 짧게 바꾸는 거죠. 이게 바로 만기가 짧은 단기 국채 ETF의 세계입니다. ETF는 여러 채권을 바구니에 담아서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상품인데요. 특히 이 단기 국채 ETF는 금리가 좀 움직여도 가격 변동이 거의 없어서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우리 포트폴리오를 꽉 잡아주는 단단한 단 역할을 해줄 겁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땅, 바로 단기 국채 ETF라는 기초를 다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죠.
딱 1,0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세상 어떤 경제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집을 짓는 구체적인 설계도를 펼쳐볼 시간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금융요새 설계도예요. 화려한 수익률보다는 일단 생존과 방어에 모든 초점을 맞췄습니다. 자, 보시면 50%의 단단한 기초가 있고요. 20%의 튼튼한 기둥, 20%는 미래를 내다보는 창문, 그리고 마지막 10%는 비상구로 이루어져 있어요. 각 부분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비중이죠. 무려 50%는 바로 기초공사에 들어갑니다. 근데 왜 하필 미국 단기국채일까요? 지금처럼 환율이 막 요동칠 때 우리가 딛고 있는 원화라는 땅은 좀 불안정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땐 전 세계에서 가장 단단한 안반, 바로 달러 위에 집을 지어야 안전합니다. 환율도 방어하고 이자 수익도 챙기는 말 그대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다음으로 예산의 20%는요. 이 집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꽉 버텨줄 튼튼한 기둥을 세우는 데 쓸 겁니다. 그 재료는 바로 금입니다. 기초가 달러라는 화폐였다면 기둥은 실물 자산이어야 균형이 맞겠죠. 만약에 달러조차 흔들리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 즉 화폐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때 우리 자산을 끝까지 지탱해줄 불변의 기둥이자 최후의 보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금입니다. 근데 우리가 요새를 짓는다고 해서 창문도 없는 어두운 벙커에만 숨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산의 20%는 미래를 환하게 내다볼 수 있는 아주 큰 창문을 내는 데 사용할 겁니다. 바로 반도체나 AI 같은 성장주 ETF의 자리죠. 이미 70%의 자산으로 이렇게 튼튼한 방어막을 쳐놨으니까 이 20%만큼은 세상이 변하는 그 흐름에 과감하게 한번 올라타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0%의 현금. 이건 언제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비상구입니다. 근데 이 돈은 그냥 비상금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대폭락해서 모든 자산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박앤세일에 들어갔을 때 그때 싼값에 좋은 자산을 주워 담을 수 있는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의 총알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유세가 거의 다 완성됐습니다.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왜 지금 이렇게까지 방어적인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거지? 그 이유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우리 한번 부자들이 왜 그토록 금을 사는지 그 진짜 속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돈을 더 벌기 위한 게 아니거든요. 모든 자산 가격을 이렇게 다 같이 춤추게 만드는 거대한 힘의 정체. 그 범위는 바로 과잉 유동성입니다. 좀 어렵나요? 쉽게 말해서 중앙은행들이 시장에 그냥 어마어마한 돈을 찍어서 풀어놨다는 뜻이에요. 이 돈의 쓰나미가 갈 곳을 잃고 헤매다가 결국 주식, 코인, 부동산 같은 모든 자산 시장으로 밀려 들어가서 가격을 확 밀어 올린 거죠. 자, 이 돈의 쓰나미 속에서 도대체 왜 금이 그렇게 중요한 방패가 되는지 이해하려면요. 딱 한 가지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바로 실질 금리라는 건데요. 이건 그냥 우리 은행 통장에 찍히는 그 이자 숫자가 아니에요. 미친 듯이 오르는 물가 상승률을 다 빼고 나서 내 돈의 진짜 구매력이 실제로 얼마나 늘었나 이걸 보여주는 핵심 지표입니다. 계산은 진짜 간단해요. 우리가 은행에서 받는 이자율, 이걸 명목금리라고 하죠? 여기서 그냥 물가 상승률을 빼면 끝입니다. 이 숫자가 만약 플러스면 내 구매력이 늘어나는 거고요. 만약 마이너스다? 그럼 내 돈의 가치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끔찍한 뜻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모든 것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한번 보세요. 만약에 은행 금리가 3%인데 물가가 4%나 올랐다고 쳐요. 그럼 실질 금리는 몇 프로죠? 맞습니다. 마이너스 1%가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은행 금고 안에 가만히 넣어둔 내 돈의 구매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파괴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순간 이자를 단 한 푼도 주지 않는다고 무시했던 금의 진짜 가치가 드러나는 거죠. 왜냐하면 금은 내 구매력을 최소한 0%로, 즉 본전으로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자, 마이너스 1%씩 계속 가난해지는 길과 0%로 본전이라도 지키는 길, 여러분이라면 어느 길에 서시겠습니까? 이 사실을 과연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을까요? 바로 돈을 직접 찍어내는 주체인 전 세계 중앙은행들입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2010년 이후로
단 한 해도 빼놓지 않고 금을 사들였고 특히 2022년 이후로는 그냥 역사상 최대 규모로 금을 쓸어 담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건 마치 거대한 배의 선장들이 승객들 몰래 자기들 창고에 구명보트를 가득 채워 넣고 있는 것과 똑같은 아주 명백한 신호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녹아내리는 월급에 대한 그 막연한 불안감에서 출발해서 채권의 시소 게임이라는 규칙을 배우고 단돈 1,000만 원으로 나만의 금융 요새를 직접 설계했으며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의 정체까지 파헤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불안에 떠는 관중이 아닙니다.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고 내 미래를 직접 만들어 나갈 설계자가 될 준비가 된 거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정리해 드릴게요. 꼭 기억하세요. 첫째, 내 월급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둘째, 채권과 금리는 뭐다? 시소다. 셋째, 그래서 우리는 위험한 긴 시소, 즉 장기 채권 말고 안전한 짧은 시소, 단기 ETF로 시작해야 합니다. 넷째, 50, 20, 20, 10. 이 방어형 요새를 구축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금은 대박을 노리는 투기가 아니라 내 자산을 지키는 보험이라는 사실. 이 원칙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손댁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가 하려는 건 시장의 단기적인 등락을 맞추는 투기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시끄러운 시장 싸움 속에서 계속 불안에 떠는 관중으로 남는 건 더더욱 아니겠죠. 우리의 진짜 목표는 이 거대한 금융시장의 게임 규칙을 이해하고 어떤 파도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을 나만의 원칙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불안한 관중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금융 미래를 직접 설계하는 설계자가 되시겠습니까?